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향 엔지니어 루나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제가 음향 엔지니어로 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아마 저 말고도 다른 감독님들도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음향 엔지니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일단 음향 엔지니어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 인스톨, 제조, 설계, 수입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데, 흔히 음향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이 콘솔 앞에서 굉장히 막 가오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게 되고 싶으신 거죠. 그게 맞죠? 자, 그러면은 이런 류의 음향 엔지니어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공연장이나 아니면 야외 이런 곳에 가서 음향 장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쇼를 운영하는 라이브 쪽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스튜디오, 연주를 이제 녹음 받고 그 녹음을 가공해서 여러분이 스트리밍이나 아니면은 CD 아니면 MP3 이런 걸로 들을 수 있게 가공하는 스튜디오 쪽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라이브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녹음을 받고 그 파일들을 이제 자신의 작업실이나 이런 곳에서 후반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스튜디오 엔지니어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필드 레코딩이라고 하죠. 녹음을 받고 공연 실황 이런 앨범들을 제작하기도 하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우리 라이브 쪽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라이브 쪽에는 먼저 장비를 세팅할 공간에 맞게 이 사용할 장비와 이 물량 등을 결정하고 현장에 가서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 네, 이런 프로그램들로 측정을 하고 튜닝을 하고 그 공간에 최적화를 시키고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 엔지니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이렇게 작업해서 넘겨준 결과물들을 이어받아서 사운드 체크도 하고 리허설도 하고 그 각종 기계들에 이렇게 감성을 담아서 실제 공연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믹싱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믹싱 엔지니어에도 프론트 오브 하우스, 줄여서 FOH라고 하는데 객석에서 들리는 그 사운드를 담당하는 믹싱 엔지니어가 따로 있고 스테이지에서 연주자들의 모니터 스피커나 아니면 이런 인이어 이 시스템들을 담당하고 믹싱해주는 모니터 엔지니어가 따로 또 있어요. 그 외로는 요즘 무선 마이크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무선 시스템들을 관리하고 분출도 하고 모니터링하는 RF 엔지니어라는 또 분류가 있고요. 이렇게 음향 장비들을 이렇게 옮기고 설치하고 케이블도 까는 이제 크루들이 있습니다. 나누려고 하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규모가 크거나 시스템이 잘 정립된 회사가 아니고서야 한두 사람이 이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믹싱 엔지니어가 시스템 엔지니어 역할도 하고 모니터 엔지니어 역할도 같이 하고 RF도 보고 장비도 깔고 케이블도 깔고 운전까지 굉장히 적은 인원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아무래도 좀 있죠. 그런데 이러면 아무래도 피로도도 쌓이고 오히려 본 행사 때 막 지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당연히 전문성도 떨어지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여건상 공연이나 행사 이 페이가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좀 파렴치해요. 그 파렴치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최소의 인원으로 이렇게 팀을 꾸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네, 참 안타깝죠. 자, 어쨌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스튜디오 쪽을 살펴봐야겠죠. 자, 스튜디오 쪽은 일단 먼저 녹음을 해야 그 다음 과정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레코딩 엔지니어, 녹음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있고 그 녹음한 소스들을 가지고서 이제 잘 섞고 톤도 만들고
이렇게 배치도 하면서 뭐 EQ, 컴프,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음악처럼 들리게 하는 믹싱 엔지니어가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 과정으로는 믹싱 엔지니어가 이제 믹스를 넘기면은 그거를 이어받아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 그 과정의 작업들을 하는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뭐 케이블 깔고 다과를 준비하거나 뭐 커피를 내리고 청소를 하는 어시스턴트들이 있겠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토튠이라는 거, 뭐 튠 작업을 하는 엔지니어, 뭐 박자나 음원들을 수정하는 에디팅 엔지니어가 따로 있는데, 물론 스튜디오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위의 이야기처럼 각 분야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다 쓰거나 데리고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그마한 스튜디오는 한 명 또는 뭐 한두 명의 엔지니어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담당하기도 하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믹싱과 마스터링, 이거는 아예 다른 분야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잘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와 스튜디오, 콘솔 앞에 앉아있는 이 엔지니어들의 분야를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엔지니어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음향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지만은 뭐 제가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분리를 했는데요. 자, 1번은 뭐 정식 학과과정, 뭐 대학교 전공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대학도 이 커리큘럼이나 학교의 방향, 교수님들의 주 종목에 따라서 뭐 수준 차이도 나고 배우는 것들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음향 쪽 유튜브 중에 프리비전스 뭐 김도원 이사님이나 그 썰마초 박재범 감독님이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관한 부분은 저보다는 그분들께 가서 여쭤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경험해보거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향이 있다라고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해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들에게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은 음향에 필요한 다른 전공들을 전공하고 자신이 시간을 내서 짬짬이 뭐 음향에 관한 공부들을 하고 이제 나중에 업계에 들어오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음향에 필요한 뭐 전공들은 뭐 전기 쪽이 있겠고, 기계공학, 그 다음에 음악, 아니면은 요새 음향 장비들이 다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 등 같은 거. 결국 음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계, 장비들을 사용하고 음악을 다루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음향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바로 음향을 전공하지 않고 다른 전공들을 공부하고 따로 음향을 공부해서 업계에 들어오는 방향을 왜 이야기하냐면요. 사실 음향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처럼 처음에는 이제 음향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음향씬에 들어왔다가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20대 친구들이 이렇게 막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음향에 관한 일을 하다가 이건 못 해먹겠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라고 해서 때려칠 수 있어요. 뭐 가정이지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자, 그랬을 때 속된 말로 여러분이 음향에 몰빵을 했으면은 뭐 어떻게 돌아갈 길이 사실 막막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들을 기반으로 전공을 했으면은 돌아갈 길이 있어요. 어디 가서라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뭐 좀 더 쉽게 먹고 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의 장점은 뭐 전공을 하든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고 있든 휴학하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 음향을 조금씩 배우는 거죠. 사설 교육기관들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뭐 많이 나올 텐데, 뭐 대표적인 것들로는 뭐 퍼플 땡땡땡, 뭐 레코드 땡땡땡, 뭐 이러한 교육기관들이 있고요.
스튜디오 쪽 감독님들이 자신들의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뭐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고, 뭐 라이브 쪽 감독님들이 만드는 세미나들도 있고, 아니면은 음향기기 뭐 수입사들이나 단체에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품을 조금만 팔면은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뭐 교육 과정들이 공짜는 아니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내놔야 하는 등가 교환의 공식이 성립이 되고 있죠. 그런데 혹시 뭐 유튜브는 공짜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청 시간, 그 다음에 조회수, 그러한 노력들을 대신해서 기업이 돈을 내주고 있을 뿐이죠. 물론 저는 구독자가 아직 3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누구도 돈을 주지 않아요. 그냥 저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벌게요. 자, 네 번째. 이거는 3번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방법인데요. 3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할 일 다 하시면서 남는 시간, 특히 주말 또는 방학 때 알바 나가세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가시면은 음향 쪽 인력 구하는 페이지나 그룹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이런 곳에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일 어떤 거, 금액 얼마, 언제 뭐 입금된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이거 내가 해보고 싶다 하면은 전화가 됐든 메시지가 됐든 컨택을 해서 이제 거기 나가서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너무 모르고 이제 나가면 민폐니까 최소한 뭐 케이블의 종류, 뭐 XLR, TS, TRS, 뭐 스피커 케이블이 뭔지 이런 것들, 뭐 악기의 종류, 이게 스피커인지 먹는 건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부를 하고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돈 벌면서 직접 이 일이 어떤가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어떤 건지도 몸으로 좀 느껴보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아닌지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렇게 경험해 보시면서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빨리 때려치고 정말 다른 좋은 길 가시면 되고요. 이게 맞다 싶으면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알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알바 나갔던 그 업체로부터 자주 연락이 오겠죠? 우리 언제 뭐 행사 있는데 너 올래? 뭐 이렇게 연락이 오겠죠? 또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몇 번씩 알바 나가던 게 그 업체에 고정적으로 알바를 나갈 수도 있겠고 거기서 더 발전하면은 여러분이 그 업체에 취업을 할 수도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아마 이 길이 음향업계에 들어오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정도로 음향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방법과 방향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네 가지 방법은 그냥 방법대로 놔두고 음향 엔지니어가 되길 원하는 여러분들께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음향 전공해가지고 학교에서는 막 콘솔 앞에서 엄청 막 날아다니고 자유자재로 다뤘던 뭐 했던 또는 뭐 교육기관에서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수강생들보다 자신이 뭐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았던 말건 결국 여러분들은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차리지 않는 이상 어디 회사나 스튜디오에 들어가야 되고 이 필드에 들어가면은 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거의 제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콘솔 앞에서 막 가오도 잡고 이렇게 심각한 표정도 짓고 이렇게 멋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하고 들어오시겠지만은 여러분은 콘솔 앞에서 가오를 잡는 게 아니라 케이블만 주구장창 잡아야 되는 그런 인고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오고자 하는 이 세계는 프로의 세계입니다. 프로의 세계는 돈이 왔다 갔다 하고요. 명예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뭐 한 사람 아니면은 그 사업체에 미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대부분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죠. 내가 남에게 뭐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취미생활, 그냥 내 공부를 한다고 치면은 시간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은 이 프로의 세계에서는 결과물을 내야 하는 시간이 존재하고 마감이 존재합니다. 라이브는 정해진 시간 내에 셋업을 하고 큐가 들어가야 되고요. 스튜디오도 마감이라는 시간의 벽이 있죠. 자, 정해진 시간 내에 결과물을 잘 내야 돈을 제대로 받는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결과물을 잘 내야 다음 일도 주어진다.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초짜한테 자신의 돈과 명예, 미래를 책임질 만한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콘솔 하나 맡기는 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일이냐고요. 일이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다 같이 웃으면서 인사하고 다음부터 그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이 업체는 실력이 없다고 소문이 퍼져서 일이 끊기기 시작한다면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콘솔 앞에 앉게 되기까지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고 그건 학위나 자격증 따위가 아니라 필드에서 신뢰를 얻어야 되고 실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음향 엔지니어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요즘 컴퓨터만 있으면은 못할 게 없어요. 무료 DAW도 널려 있고요. 연습할 수 있는 멀티트랙도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에도 양질의 강의와 정보, 자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돼서 뭘 못한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자, 그리고 스튜디오가 됐건 라이브가 됐건 바쁘게 움직이세요. 케이블 깔란다고 케이블만 깔고 짐 옮기란다고 짐만 옮기고 청소하란다고 청소만 하면 그건 바보예요. 시키는 것만 하면은 여러분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일하는 중에도 여러분 대장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노하우 빼먹으세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분위기상 아는 척 넘기지 말고 가서 물어보세요. 누가 너 음향 엔지니어 되라고 떠먹여주진 않아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 얼굴 팔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떠들고 작업하는 거 공개하고 보여준다고 해서 혹시 뭐 제가 완성형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은 저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아직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많고 배운 것보다는 배울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일하는 중에도 일 끝나고 집에 와서도 원하는 게 있으면은 밤 늦게까지 뭐 밤 샐 때도 많죠. 해외 사이트건 유튜브건 국내 사이트건 여기저기 뒤져가면서 제가 얻어야 할 것들을 얻어내요. 그렇게 치열한 시간들을 겪어내야 실력 아니면은 증명할 길이 없는 이 직업군에서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내가 음향 엔지니어라고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 촬영하면서 이렇게까지 제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했던 적은 없었는데 어떻게 음향 엔지니어가 돼야 되는지 어떤 음향 엔지니어가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방향을 잘 못 잡고 계신 여러분들께 응원 반 그리고 걱정 반에 그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좀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 영상 하나, 이 컨텐츠 하나 그냥 보고 소비할 수 있어요. 그러셔도 돼요. 아,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음향 엔지니어가 되고 싶으시다면은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요. 네, 뭐 말이 좀 길긴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저는 시청자분들이 좋은 음향 엔지니어가 되길 바라고요. 언젠가 필드에서 만나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조금 감정적이고 격한 표현들이 있어서 마음 불편한 분들이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음향 엔지니어 루나사운드였습니다.